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02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를 잡고 첫 번째 승리를 하더니 포르투갈을 잡고 이탈리아를 잡아낸 다음 스페인까지 넘어서 우리는 4강 신화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측 불가가 우리를 흔들고요, 우리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측 불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안녕하세요, 박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를 쭉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의 매력은 한 단어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라는 단어였는데요. 승부는 휘슬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이 깨지고 반전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은 환호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는 어떤 결과보다는 그 뒤집힘, 반전의 미학으로 그 감정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측 불가의 매력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한 장면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4년 전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02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를 잡고 첫 번째 승리를 하더니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잡아낸 다음 스페인까지 넘어서 우리는 4강 신화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승리의 스포츠를 봤다기보다 그게 되나? 말이 되나? 이런 분위기에서 진짜 되네? 라는 순간을 몸으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승리라는 정답을 보고 감동을 했던 게 아니라 예상을 깨고 나왔던 그런 반전의 미학에 반응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예측 불가가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측 불가한 경기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은 경기장 안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하늘이 갈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켜켜이 겹겹이 쌓여서 예측 불가로 전환되는구나. 축구 선수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상대 수비수도 곤욕스럽게 하고, 중계를 하는 캐스터, 저 같은 캐스터도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게 만들고, 관중이나 시청자분들에게는 역시 짜릿함을 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양발잡이 선수들인데요. 축구를 오래 보고 중계를 하다 보면 저도 그 선수들의 주발을 알게 됩니다. 이 선수는 왼발잡이, 이 선수는 오른발잡이, 이 선수는 주발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이 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각도에서 공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정도는 예측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캐스터기 때문에 이쯤에서 슛을 때리거나 패스를 찌르거나 아니면 크로스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호흡을 고르고 말의 리듬을 찾습니다. 근데 이 양발잡이 선수들은 그 예측을 깹니다. 갑자기 어느 발로 슛을 때릴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치고 들어갈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순간들이 팬들에게는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수비수들은 혼란에 빠지고, 중계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짜릿한 샤우팅을 내지를 수 있는 그런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발이라는 것이 타고난 재능인 경우도 아주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갑자기 생기는 게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 선수들은 예측 불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가장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오른발 슈팅 500번 하는 거는 많은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가 주로 쓰는 발이 아닌 왼발 슈팅도 500번 이상을 했다고 하죠. 들리는 에피소드로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손흥정 선생,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오른발 축구화 끝에 압정을 달았대요. 오른발을 쓰면 따끔하라고. 그 정도로 왼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노력을 한 거죠. 양발잡이의 대명사, 체코 국가대표 출신의 파벨 레드베드 같은 선수는 유명한 단어들이 있죠. 연습장에 조명이 꺼질 때 내 하루도 끝났다.
내 왼발이 오른발 같아질 때 나는 비로소 희열을 느꼈다. 이 선수 역시 엄청난 연습벌레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 예측 불가의 짜릿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측 불가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함을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 반복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예상을 뒤집는 그런 한 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축구 중계도 제법 오래 했고 그다음에 축구 일을 이제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이 예측 불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예측 불가가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재미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는 예측 불가가 매력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중요한 게 도파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신뢰는 한 번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예측 가능함, 변치 않음, 그리고 꾸준함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세계 축구사에서 예측 불가함으로 따진다면 최악의 사례를 만든 건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솔 캠벨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는 굉장히 큰 라이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었던 토트넘 하스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이라는 구단은 북런던 더비라는 아주 앙숙 같은 관계의 라이벌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광고를 할 때 두 서포터들이 서로 간에 담배를 권하는 장면을 쓸 정도로 두 팀의 라이벌리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 캠벨이라는 선수는 토트넘 유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입단을 해서 그 구단의 로열티를 갖고 있는 선수죠. 어릴 때부터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성장을 했고 10대 나이에 1군에 데뷔해서 팬들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팀의 주장 완장을 찹니다. 여기서 주장 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실력이 좋다고 해서 주장 완장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팀의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팬들이 사랑과 믿음을 보내는 팀의 상징, 팀의 얼굴이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팬들에게 주장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그냥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에 축구 역사상 정말 다시 나오지 못할 진귀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이 트레이닝을 끝내고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라이벌 팀 아스날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바글바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작은 컨퍼런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본인들의 주장 솔 캠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형이 거기 왜 있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토트넘의 주장으로 뛰던 그 선수가 토트넘 구단 그 아무도 모르게 아스날 이적을 위해서 발표하는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 그 자체였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솔 캠벨은 축구계 최고의 배신자다, 유다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팬들이 화가 났을까?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고 이런 서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토트넘 팬들은 솔 캠벨을 우리 편, 나의 선수, 우리의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신뢰를 담았던 선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내일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귀띔을 줬어야 됐을 텐데, 그런 거는 아예 없이 그대로 그야말로 배신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단순한 그냥 이적 사건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던 신뢰가 단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팬들이 느낀 이 배신감의 핵심은 이거였을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우리 주장이었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스포츠에서는 예측 불가는 충분히 재미가 되고 도파민이 터지는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예측 불가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솔 캠벨 얘기가 남의 배신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스포츠 캐스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포티비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는 히든 풋볼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론칭을 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 이스타TV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유명한 캐스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형 지상파 계열 방송국 출신도 아니었고,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능감이나 재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가진 게 하나 있다면 그거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 팬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헤비한 축구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구 커뮤니티 운영자도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했었고요. 그야말로 찐 축구 팬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를 떠들고 싶다. 이슈가 터지면 누군가 빠르게 이 이야기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모자랍니다. 매 순간 가능하면 많은 축구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입각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업로드 영상이 약 지금 15,000개고요. 팟캐스트 일주일에 한 번 했었는데 지금은 주 4회 방송하고 있고, 유로나 월드컵 큰 대회 치러지면 당연히 예선, 본선, 결승까지 전 경기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중계 때 졸리면 뒤에 가서 꽉티슈 베고 잠을 짤지언정 라이브는 열어놨습니다. 조금은 무식하게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한 가지는 만들어줬습니다. 팬들이 저희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이스타 TV를 켜면 라이브를 하고 있다. 축구 이슈가 생기면 문제 없다. 이스타 TV에 들어가면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것이다. 가진 거 없는 제가 그래도 쌓아놓은 신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서도 아니고요, 대단해서도 아니고 늘 거기 있을 것 같으니까 꾸준함이라는 예측 가능함에서 생긴 신뢰였죠. 자, 그런데 그 신뢰를 제가 2024년에 직접 와장창 깼습니다. 저희는 팬들이랑 함께 해외 축구 경기를 직관하러 가는 여행 상품을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팬들이 기대했던 것들이랑 너무 동떨어진 상품을 내는 건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한 축구 경기를 많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헤비 축구 팬이니까. 근데 그거를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상한 상품을 짠 거예요. 꼬모 호수에 들르고 페라리 박물관에 가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정작 축구 경기는 한 경기만 보는 그런 일정을 짰습니다. 가격 높아지고 거리 멀고 축구 경기는 한 경기밖에 못 보고, 이거를 걸러내고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너무 무심하게 그래 이 정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컨펌하고 상품을 냈는데 바로 반응 오죠. 당연히 엄청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니네가 돈 벌겠다고 구독자들 뒤통수를 치는구나. 도대체 얼마를 헤쳐먹으려고 이따위로 상품을 내놓냐. 제가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기간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고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판단이었고 상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면 재수정하겠습니다. 인정하면 됐는데 제가 그때 했던 선택이 투어 강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못 믿어주지? 돈 떼먹으려고 한 거 아닌 거 알 텐데. 그러니까 진실되게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이랑 핑계가 나오고 마음이 급하니까 라이브를 열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은 산으로 갔죠. 더군다나 그때 하필 설상가상으로 그로부터 3개월 전에 다른 축구 채널에 나가서 저희 구독자들에 대한 농담을 했었는데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했던 것들이 다시 끌어당겨졌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 아닌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뭐라 하지? 몇 달 전 얘기잖아. 그땐 아무 일 없었는데. 농담인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악의 안일함이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슈는 전혀 진화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사랑의 근간인 꾸준함과 신뢰 완전히 무너졌고 순식간에 구독자는 2만 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을 했을 시기였는데 한 달 정도 방송을 쉬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왜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답은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저는 팬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욕했었던 솔 캠벨이 된 거였습니다. 솔 캠벨, 그리고 얘기는 안 드렸지만 반페르시 같은 그런 선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저버렸으니까요. 변함없는 행동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너무나 순식간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예측 불가는 전혀 재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름대로 걸어오면서 다시 한번 배운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포츠의 매력은 예측 불가함에 있지만 신뢰의 본질은 예측 가능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나오는 반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역전골, 그 다음에 이변,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데 사람과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놀라움에 짜릿함을 느끼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오래 머무는 건 믿어도 된다라는 신뢰가 생겼을 때, 그 감정이 생겼을 때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늘 저럴 거다. 저 사람은 말이 바뀌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오늘도 저기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 예측 가능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꾸준함이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스타TV로 받았던 사랑도 거기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자리에서 제가 항상 같은 태도로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함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팬들은 저 사람은 그럴 거라는 생각을 저럴 줄은 전혀 몰랐는데라는 배신을 때려버리게 된 거죠. 이제는 뭐 도파민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적인 걸 바라고 파격적인 것을 바라고 예상 못한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기댈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라는 것에 조금 새로운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 응답하는 사람, 화려하지 않아도 조금 지루해 보여도 예측 가능함이 결국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들고 그것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강력한 신뢰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단한 스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고요. 그 신뢰를 깨뜨린 이후에 다시 직접 손으로 주워 담으면서 재차 신뢰를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딱 하나만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 하나,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예측 가능함, 결국 그 예측 가능함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타TV 박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